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이 여성을 선택하는 기준이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자신감 있는 여성이 좋아. 나는 착한 여성이 좋아. 나는 도전을 즐기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자존심, 야망, 그리고 두려움에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끌리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영원히 그것에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말입니다. 당신의 시선을 사로잡는 여성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당신 안의 거울입니다. 당신이 그녀에게서 보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움, 자신감, 부드러움, 열정만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숨겨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갈망의 반영입니다. 욕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절로, 본능적으로, 순수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력은 투영입니다. 마음이 미완성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존재 자체에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 내면에 지닌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남자는 까다롭고 어렵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여성에게 끌립니다. 왜일까요? 그녀를 얻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자신을 선택한다면 세상은 마침내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끌림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입니다. 내면이 혼란스러운 남자는 강렬함에 이끌립니다. 그는 그것을 열정이라고, 화학작용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설레게 하는 것은 익숙함이다.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그에게 마치 집처럼 편안한 느낌을 준다. 왜냐하면 그는 이전에도 불안정한 상황을 경험해 봤기 때문이다. 그는 평화를 갈망하지 않는다. 평화는 그에게 낯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내면의 폭풍과 어울리는 리듬을 갈망한다. 경쟁과 성과에 지친 남자는 부드러움에 끌립니다. 그는 그녀를 자상하고 지지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묘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 이면에는 조용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쉬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공간을 원합니다. 그의 욕망은 단순히 그녀의 친절함만이 아닙니다. 안도감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영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에게 부족한 것을 보완하거나 당신이 은밀히 숭배하는 것을 증폭시키는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서 선택합니다. 매력은 심리적인 수학과 같습니다. 자신이 작다고 느끼면 자신을 크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불안하다고 느끼면 안정감을 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무력하다고 느끼면 인정해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아름다운 두 여성을 만났습니다. 한 명은 당신을 거의 알아채지 못합니다. 다른 한 명은 따뜻하게 미소 짓습니다. 어느 여성이 당신의 생각에 더 오래 남을까요? 대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여성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저항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은 집착을 낳습니다. 당신의 자아는 속삭입니다. 그녀를 얻어라. 그리고 갑자기 욕망이 강렬해집니다. 하지만 그 강렬함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가 완성을 쫓는 행위일 뿐입니다. 투영은 또한 왜 남자들이 같은 여자를 다르게 보는지 설명해 줍니다. 어떤 남자는 그녀를 차갑다고 하고 어떤 남자는 신비롭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는 극적이라고 하고 또 어떤 남자는 생기 넘친다고 합니다. 여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각 남자는 자신의 심리적 서사를 그녀에게 투영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끌리는 대상을 이해하는 것이 힘인 이유입니다. 투영된 모습을 보지 못하면 운명으로 착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내게 완벽해 라고 말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녀는 내가 치유하려는 이야기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야 라는 뜻일 겁니다. 그녀는 나를 살아있게 해줘 라고 말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녀는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감정을 일깨워줘 라는 뜻일 겁니다. 그녀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라고 말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녀는 내 안에 미완성된 무언가를 건드려줘 라는 뜻일 겁니다. 욕망은 마치 스포트라이트와 같습니다. 당신이 갈망하는 것, 부족한 것,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필사적으로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깊은 안정감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충만하며 자신의 가치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끌림은 더욱 차분해집니다. 저항에 사로잡히지 않고 혼란에 중독되지 않으며 안심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필요가 아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처가 있을 때, 그리고 모든 남자는 상처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여자에게 끌리는 감정은 더욱 증폭된다.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남자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여자에게 집착하게 된다.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남자는 예측 불가능한 여자에게 매달린다. 삶에 짓눌린 남자는
보살펴주는 여자에게 의존하게 된다. 모든 선택은 심리적 방정식을 드러낸다. 투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강력하다. 당신은 그녀의 성격에 대한 빈칸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당신은 그녀를 명확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나머지를 자신의 욕망으로 채워 넣는다. 그녀가 충성심을 증명하기 전에 당신은 그녀의 충성심을 상상한다. 그녀가 깊이를 드러내기 전에 당신은 그녀의 깊이를 상상한다. 실제로 위험한 존재가 나타나기 전에 당신은 그녀의 위험을 상상한다. 마음은 당신의 내면의 이야기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환상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2달 후 남자들이 흔히 그녀가 변했어 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아니, 투영이 사라진 것이다. 현실이 상상을 대체할 때 매력은 성숙해지거나 무너진다. 연애 생활을 주도하고 싶다면 욕망이라는 첫 번째 충동에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녀는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녀가 나에게 어떤 감정을 줄 거라고 상상하는가? 권력, 평화, 인정, 흥분, 도피? 왜냐하면 그 상상 속의 감정이 바로 당신이 끌리는 진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상징입니다. 상징은 논리를 초월하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무의식에 직접적으로 말을 걸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깨닫게 되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순간적인 화학적 끌림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패턴을 인식하게 됩니다. 항상 멀리 있는 사람을 쫓거나 예측 불가능한 사람에게 끌리거나 의존적인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 신호입니다. 당신의 끌림 패턴은 당신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말보다 더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자신의 투영을 이해하는 남자는 환상을 쫓는 것을 멈추고 의식적인 선택을 시작합니다. 감탄과 불안감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는 화학적 끌림과 트라우마를 구분합니다. 욕망과 절망을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매력이 거울과 같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비친 모습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출처를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끌림은 순수한 감정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움, 웃음, 공통 관심사 혹은 긍정적인 분위기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의 협상이 숨어 있습니다. 지배력, 인정, 감정적 영향력, 그리고 통제력을 은밀하게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어떤 여성에게 끌릴 때 당신의 마음은 단순히 그녀의 외모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위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녀와의 관계에서 당신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녀는 당신의 지위를 높여주는가? 당신의 자존심에 도전하는가? 그녀는 당신을 선택받은 존재로 느끼게 하는가? 아니면 당신이 그녀를 쫓는 존재로 느끼게 하는가? 권력은 이러한 질문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녀가 약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처럼 보이면 관심이 더욱 커집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선택적으로 관심을 보이면 당신은 그녀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매력적인 것을 인지된 권력과 연결 짓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갈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것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 가치는 종종 희소성과 지위와 연결됩니다. 경쟁이 있을 때 매력이 얼마나 빨리 강해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남자가 관심을 보이는 순간 당신의 욕망은 급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녀가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인식 속에서 그녀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통해 인정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녀의 마음을 얻는다면 상징적으로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매력은 일종의 위계질서 게임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감이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이유입니다. 자신감은 내면의 힘을 나타냅니다. 확신에 찬 태도를 보이는 여성은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독립성은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당신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해 보세요. 그녀가 당신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생각되면 긴장을 풀게 됩니다. 그녀가 당신을 평가하고 있다고 느끼면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더 신중하게 말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그녀가 가진 힘이 당신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힘은 항상 강렬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미묘할 수도 있습니다. 잔잔한 미소, 대답을 미루는 것, 감정적인 반응 대신 차분한 대응, 이러한 작은 신호들이 관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신비감을 조성하고 불확실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은 당신을 계속해서 몰입하게 만들기 때문에 매력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끌립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매력은 감정적인 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더 깊은 영향을 미칠까요? 만약 그녀의 기분이 당신의 상태를 좌우한다고 느낀다면 그녀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반응에 무관심하다면 당신은 권력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균형은 욕망의 복잡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남성들은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듯한 여성에게 끌리는데 이는 그녀를 쫓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지배력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남성들은 애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여성에게 끌리는데 이는 자신의 통제력과 중요성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두 경우 모두 매력은 권력의 경험에 의해 형성됩니다. 심지어 취약함조차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성이 개인적인 무언가를 공유할 때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신뢰는 일종의 권력 교환입니다. 무언가를 드러내는 쪽은 영향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그 취약함을 받아들이는 쪽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강렬함이 중독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권력의 급격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한순간에는 사랑받는다고 느끼지만 다음 순간에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기복은 신경계를 자극합니다. 당신의 뇌는 예측 불가능성을 중요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케미는 미쳤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고조된 권력 긴장입니다. 안정적인 역학관계는 차분하고 평화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나 불안에 익숙한 마음에게는 평화가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권력 다툼에 긴장이 없다면 극적인 흥망성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집착하는 느낌이 든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나요? 그녀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건가요? 지배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가요? 거절당한 후 균형을 되찾으려고 하는 건가요? 많은 남성들이 감탄과 매력을 혼동합니다. 아름다움, 지성, 카리스마에 감탄하는 것이죠. 하지만 매력은 내면의 힘의 구조에 도전이 있을 때 더욱 깊어집니다. 그녀가 당신의 위치에 의문을 품게 만든다면 그녀는 당신의 정신적인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절이 욕망을 더욱 강렬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거절은 자존심을 위협하고 자존심은 회복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녀의 마음을 되찾는 것은 상징적인 승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매력의 힘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자신의 욕구에 휘둘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다면 상대방의 신회에 과잉 반응하지 않습니다. 답장이 늦다고 해서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습니다. 이처럼 중심을 잡은 존재감은 자연스럽게 힘의 역학관계를 바꿉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덜한 사람이 오히려 더 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분하고 절제된 힘은 깊은 매력을 지닙니다. 안타까운 점은 많은 남성들이 감정적 혼란 속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 자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여성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렬함이 깊이와 같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강렬함은 종종 단순히 불균형일 뿐입니다. 진정한 심리적 매력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감정적 교류를 이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자신이 지배하려 할 때와 인정받고 싶어 할 때를 구분하는 것, 열등감을 느낄 때, 욕망이 치솟는 것과 자신과 동질감을 느낄 때 욕망이 커지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힘의 관점에서 매력을 바라보면 환상은 사라집니다. 아름다움은 문을 열어줄 수는 있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매력에 빠져 있을지는 힘의 역학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매력이 지위, 희소성, 감정적 영향력, 그리고 내면의 안정감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자신의 반응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왜 나는 그녀를 그토록 원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멈추고 나는 그녀가 내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진심으로 마음을 사로잡았던 마지막 여성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그냥 그렇게 된 거라고, 자연스럽고 순식간이었다고,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녀를 보고 무언가를 느꼈고 그게 전부였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의식하기도 훨씬 전에 이미 당신의 마음이 결정을 내렸다면요. 끌림은 의식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선택은 무의식적인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끊임없이 익숙함, 패턴, 과거 경험과 일치하는 감정적 신호를 찾습니다. 순식간에 그녀의 목소리, 자세, 표정, 에너지, 심지어 미묘한 행동까지도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저장된 기억의 보고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면 뇌는 신호를 보냅니다. 관심, 호기심, 욕망. 당신은 그것을 케미스트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케미스트리는 종종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무의식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주지 않습니다. 본능은 익숙한 것을 선택합니다. 익숙함은 안전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설령 그것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일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자란 남성이 안정감을 지루하게 느끼는 이유입니다. 안정감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의 신경계는 혼돈에 맞춰져 있습니다. 차분하고 한결같은 여성을 만나면 아무런 감정적 동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강렬하고 약간 예측 불가능하며 감정이 풍부한 여성을 만나면 갑자기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녀가 더 나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그의 내면에 저장된 감정적 청사진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인 선택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 형성됩니다. 사랑을 받았던 방식, 인정받거나 인정받지 못했던 방식, 갈등을 해결했던 방식, 애정을 느꼈던 방식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애정이 부족했다면 애정을 주지 않는 사람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애정이 넘쳤다면 독립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조건부였다면 자신을 증명하게 만드는 사람을 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선호도에 따라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호도는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외모적인 특징조차도 잠재의식 속 기억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미소처럼 말입니다. 특정한 목소리 톤, 특정한 걸음걸이,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당신 마음속 깊이 묻혀있던 감정적 연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그런 것들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은 매우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무의식은 논리보다 훨씬 빠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몇 초 만에 누군가에게 끌리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명확한 생각을 형성하기도 전에 조용히 평가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장기적인 행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잠재의식은 패턴의 반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미완성된 감정적 이야기를 해결하고 싶어 하고 상황을 반복해서 경험하며 숙달하고 싶어 합니다. 과거에 무시당했다고 느꼈다면 이번에는 선택받기를 바라며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여성을 쫓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무력감을 느꼈다면 이번에는 승리하기를 바라며 지배적인 여성을 쫓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압도당했다고 느꼈다면 이번에는 안전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온화한 여성을 쫓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아닙니다. 당신 내면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항상 같은 유형의 여자와 만나게 되는 걸까? 라고 말하며 웃어넘기고 어깨를 으쓱합니다. 하지만 그 패턴은 계속됩니다. 무의식적인 선택은 미묘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흥분 뒤에 숨어 있고 욕망 뒤에 숨어 있으며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내 이상형이야 라고 말하죠. 하지만 당신의 이상형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이상형은 당신의 미해결된 심리입니다. 끌림이 강렬할수록 그것은 단순한 외모적 선호 이상의 더 깊은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여성은 객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여성은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지만 끊임없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무의식적인 동조입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그들의 신경계와 동기화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내면에 박제맞는 리듬이 존재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 리듬이 건강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파괴적일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은 또한 정체성 강화에 기반하여 선택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을 확인시켜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야심가라고 생각한다면 야망을 존경하는 여성에게 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오해받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감정적으로 복잡해 보이는 여성에게 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성들은 당신의 자아상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확인받는다는 것은 강력한 힘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가장 강렬하게 끌리는 여성이 당신의 성장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가장 강렬한 끌림이 운명의 징조가 아니라 반복되는 경험의 징조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자각이 힘이 됩니다. 끌림을 느낄 때 바로 항복하기보다는 그 느낌을 관찰해 보세요. 그녀의 어떤 점이 익숙하게 느껴지는지, 그녀의 에너지 중 어떤 부분이 예전에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편안함, 불안, 흥분, 긴장감 중 어떤 감정이 먼저 떠오르는지 생각해 보세요. 몸은 마음보다 먼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선택은 의심하지 않으면 수년간 악순환에 갇히게 할 수 있습니다. 매번 다를 거라고 확신하며 관계를 이어가지만 감정적인 역동성은 묘하게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얼굴만 다를 뿐 패턴은 똑같습니다. 선택하는 주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뀐 것은 당신입니다. 무의식을 드러낼 때까지 끌림이 단순히 외모나 궁합 때문만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으로 형성된 깊은 심리적 공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그 불꽃에 강하게 휘둘리지 않게 되고 건강한 호기심과 강박적인 끌림, 진정한 존경과 익숙한 혼란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 속에서 당신의 선택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위험한 진실에 도달합니다.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끌림이 아닙니다. 바로 그 끌림에 대한 당신의 자각 부족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무의식적으로 욕망에 따라 움직입니다. 반응하고 쫓고 집착하고 물러나고 이 모든 것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는 정당하다고 느껴집니다. 감정적으로 느껴지고 현실처럼 느껴지고 피할 수 없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이 욕망을 억누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이해하는 데 있다면 어떨까요? 자기 통제는 충동에서 벗어나 그것을 관찰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떤 여성을 봅니다. 순식간에 당신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됩니다. 자세가 바뀌고 생각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대화 가능성들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이미 그 순간 사로잡혀 버립니다. 하지만 자각하는 남성은 내면에서 잠시 멈춥니다. 끌림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분석합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이 여성일까?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 지금 내 안에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는 걸까? 그 짧은 멈춤이 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리는 통제력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통제는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을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끌림을 느끼는 것과 맹목적으로 끌리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각이 부족하면 강렬함과 의미를 혼동하게 됩니다. 감정이 강할수록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쫓고 더 빨리 투자하고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행동을 합리화하고 단편적인 정보로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통제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당신은 무언가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각은 상황을 바꿉니다. 당신의 끌림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혼돈이 익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끌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흥분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자신을 증명하는 데 지쳐서 부드러움을 갈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서 평화를 얻으려고 의존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자기 통제는 심리적 독립입니다. 중심을 잃지 않고 욕망을 경험하는 능력이 바로 진정한 힘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관계에서의 힘이 전략, 조종 또는 지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감정 조절에서 나옵니다.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능력,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확신이 있을 때 떠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충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확신은 치명적입니다. 분별력이 부족하면 감정이 결정을 좌우합니다. 답장이 늦으면 거절처럼 느껴지고 칭찬은 인정받는 것처럼 느껴지며 말투의 작은 변화도 위험처럼 느껴집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당신의 심리 상태가 시시각각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존입니다. 그리고 의존은 힘을 약화시킵니다. 하지만 자각을 기르면 즉각적인 반응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반응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흥분이 치솟고 불안감이 솟구치고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충동이 밀려오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순응하는 대신 평가합니다. 이 반응이 내가 되고 싶은 모습과 일치하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반응적인 사람과 자기 통제력을 갖춘 사람이 구분됩니다. 자기 통제는 또한 냉혹할 정도로 솔직해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가 아닌 자아를 쫓고 있을 때 누군가를 쫓아다니는 이유가 그 사람이 내 지위를 높여주기 때문일 때,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그 사람 곁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사람이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비춰주기 때문에 집착하고 있을 때 스스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솔직함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자기 통제를 얻기 위한 대가입니다. 자신의 패턴을 명확히 파악하면 그 패턴을 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던 곳에서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집착하던 곳에서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반응하던 곳에서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각을 바탕으로 행동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더 이상 절망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과도한 감흥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소한 변화에도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필요가 아닌 호기심으로 다가갑니다. 그 평온함은 강력합니다. 위협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면의 안정감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안정되면 끌림은 강박이 아닌 선택이 됩니다. 아름다움을 숭배하지 않고 감상하며 통제력을 잃지 않고 케미스트리를 즐기고 자신을 잃지 않고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자기 수양은 모든 강렬한 끌림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자각을 통해 불꽃 튀는 끌림 이면에 있는 불일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흥분시키는 것이 내게 영향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성숙한 마음은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것을 쫓습니다. 수련된 마음은 가장 잘 맞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조화를 이루려면 자기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불안감, 두려움, 유발 요인, 자아의 민감성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식이 없으면 당신은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외부의 진실이 아닌 내면의 신호로 잘못 해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멀어질 때 그것은 정말 그녀의 손실일까요? 아니면 과거에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다시 살아난 것일까요? 그녀가 당신에게 도전할 때 그것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자존심이 약한 것일까요? 그녀가 당신을 칭찬할 때 그것은 진정한 교감일까요? 아니면 인정받고 싶어 하는 당신의 욕망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들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는 사람은 외부의 영향에 쉽게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쫓지 않습니다. 그는 권력을 느끼기 위해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는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는 선택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리고 선택은 곧 자유입니다. 의식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 어떤 여성이 가장 매력적인지 묻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대신 그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고 싶은지 묻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군요. 이건 결코 여자들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얼음 여왕, 열정적인 여인, 혹은 온화한 뮤즈에 관한 문제도 아니었죠. 바로 당신 자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당신의 투영, 권력과의 관계, 무의식 속 패턴, 당신의 자각 수준. 당신을 가장 끌어당겼던 여성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의 신호였죠. 충족되지 않은 욕구, 숨겨진 상처, 야망, 불안감, 인정받고 싶은 갈망, 평화를 향한 열망, 혹은 강렬함에 대한 중독을 반영한 거울이었습니다. 당신은 취향에 따라 선택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심리에 따라 선택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끌림이 거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더 이상 그것에 현혹되지 않게 됩니다. 맹목적으로 쫓는 것도, 강렬함을 운명으로 착각하는 것도, 반복되는 경험을 불운이라고 치부하는 것도 멈추게 되죠. 대신 당신은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더 깊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왜 저항이 나를 흥분시킬까? 왜 혼돈이 친숙하게 느껴질까? 왜 부드러움이 필수적이라고 느껴질까? 왜 인정받는 것이 중독처럼 느껴질까? 이러한 질문들은 약점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무기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해하는 남자는 그것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정해진 패턴에 빠지지 않고 충동에 굴복하지 않으며 감정적 자극을 궁합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은 최고의 통제력입니다. 매력의 게임에서 진정한 우위는 가장 매력적이거나 가장 지배적이거나 가장 선호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자기 인식이 뛰어난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더 이상 어떤 여자가 당신을 가장 매료시키는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에 대해 드러낸 사실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